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GLFW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그 오픈GL 컨텍스트를 만들고 오픈GL 버전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화면을 뭔가 어떤 색으로 깨끗이 클리어해서 윈도우를 하나 만드는 그런 과정까지 해봤는데,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오픈GL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거를 이제 전체적인 오픈GL을 통해서 그려지는 과정, 그거를 이제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스테이지, 지오메트릭 스테이지, 레스터라이징, 그리고 픽셀 프로세싱, 이런 식으로 대충 나눠볼 수 있어요. 얘네들이 각각 뭐 하는 건지를 일단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갈 건데, 그 중간중간의 과정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하나씩 차근차근 뜯어볼 겁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는 우리가 그리고 싶은 정점의 위치, 색상 같은 것들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D 그래픽스에서는 기본 입력 단위가 삼각형이에요. 삼각형을 화면에다가 그림을 그린다가 이제 기본적인 단위예요. 2D 그래픽일 경우에는 이게 기본적인 단위가 픽셀이 되겠죠. 어떤 픽셀을 내가 X 좌표 뭐 100번째 픽셀, Y 좌표로 100번째 쪽에다가 뭐 빨간색 점을 찍는다, 이런 형태의 함수만 있으면은 어쨌든 2D 그림은 다 그릴 수 있을 건데, 3D 그래픽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오브젝트를 내가 어떤 각도의 카메라로 찍었을 때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형태의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X, Y 좌표의 픽셀 위치 같은 걸 지정하는 걸로는 그림을 그리기는 좀 부족하고, 그리고 그 3D 구성을 할 때 그거를 다 픽셀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메모리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인크래프트 같은 거, 여러분들이 게임을 해보셨을 건데, 마인크래프트 같은 형태의 그래픽은 복셀 그래픽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X, Y, Z축에 대한 데이터들을 잔뜩 메모리에다가 들고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어, 디테일한 오브젝트를 표현을 하는 데는 어, 그래픽 리소스가 너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3D 그래픽을 표현을 할 때는 보통은 삼각형 단위를 이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은 삼각형을 이 3D 위치에 이렇게 구성돼 있어. X, Y, Z 좌표는 이런 형태야. 이거를 이제 삼각형 단위로 입력을 해주는 거죠. 그 입력을 해주는 부분이 이제 어플리케이션 단이고, 그리고 그 삼각형이 입력이 됐을 때 그거를 우리가 카메라로 이렇게, 가상의 카메라죠. 가상의 카메라로 어떤 각도에서 이렇게 촬영했을 때 그 삼각형은 화면에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거를 계산하는 단계가 지오메트릭 스테이지입니다. 정점 단위에 처리를 하고 정점의 위치를 결정을 하죠. 이렇게 화면에 삼각형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다 하는 게 계산이 되면, 그 다음에 그 삼각형을 픽셀로 바꿔주는 단계가 들어갑니다. 그게 레스터라이제이션이에요. 그래서 정점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삼각형을 이제 레스터라이제이션에서 픽셀 단위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픽셀 프로세싱 단계에서는 각각의 픽셀의 색상이 뭐 이를테면 빨간색이야, 혹은 뭐 파란색이야, 아니면 빨간색과 파란색을 한 0.5씩으로 섞은 정도야, 뭐 이런 형태의 색상을 결정하는 단계, 그게 이제 픽셀 스테이지예요. 여기에서 어플리케이션 단위, 우리가 오픈GL 함수를 호출을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집어넣는 그런 단계고, 나머지 지오메트릭 스테이지, 레스터라이제이션 스테이지, 픽셀 스테이지는 다 GPU에서 처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엔비디아 카드나 아니면은 뭐 인텔의 그 내장 그래픽 기능이나 아니면은 AMD에 있는 뭐 라데온 그래픽 카드나 그런 것들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은, 굉장히 그 간단하게 생긴 CPU가, 현대의 CPU는 복잡하게 생겼죠. 복잡하게 생긴 CPU를 한 4개에서 8개 뭐 이런 정도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굉장히 단순한 연산을 할 수 있는 프로세싱 유닛이 굉장히 여러 개 달려 있는 그런 형태예요. GPU는 그렇게 생겼죠. 그래서 정점을 뭐 이를테면은 100개를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그 100개가 동시에 처리가 되고, 그리고 화면에 그려지는 픽셀이 뭐 1920, 1080의 FHD 해상도다. 그러면은 그 픽셀들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되게 용이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GPU에서 처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고,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게끔 이제 우리가 GPU에다가 이런 데이터도 넣어주고 정점 데이터도 넣어주고 하는 것들은 다 이제 오픈GL 단에서 어플리케이션 스테이지 쪽에서 해주는 거죠. 예,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현대 그 그래픽 파이프라인은 그 이전에는 어떤 형태였었냐면은 스탠다드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아주 전형적인 형태의 그림을 그리는 형태로 하드웨어가 발달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주 옛날에 그 엔비디아가 본격적으로 부상을 하기 전에 뭐 부두 3D 뭐 이런 그래픽 카드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어 그러니까 지오메트릭 스테이지에서는 딱 요런 형태의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픽셀 스테이지에서는 딱 요런 형태로만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고정되어 있는 어 파이프라인을 이용을 했었고, 그리고 그런 고정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쓰다 보니까는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 그러니까는 전형적이었죠. 그 전형적인 그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앞으로 흉내를 내볼 건데, 그런 형태로 하다가 오픈GL 2.0이 되면서 내가 지오메트릭 스테이지에서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프래그먼트 스테이지, 픽셀 스테이지에서는 저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다 하는 거를 프로그래머가 자기가 직접 만든 코드를 돌려가지고 그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스타일라이징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더 리얼한 그래픽을 그린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만화처럼 그림을 그리고 싶다든지, 이런 형태의 처리 같은 것들을 프로그래머가 직접 그 GPU 안에서 돌아가는 작은 프로그램들을 조작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프로그래머블 파이프라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그 각각의 이제 스테이지에서 돌아가는 아주 작은 GPU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쉐이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쉐이더는 각 파이프라인 단계마다 GPU 상에서 실행되는 작은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랭귀지, 오픈GL에서는 GLSL이라는 랭귀지를 이용해요. GL 쉐이딩 랭귀지라는 거의 약자인데, 이 C랑 비스무리하게 생겼습니다. C랑 비스무리하게 생긴 이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작은 쉐이더 코드를 GPU에서 돌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옛날에는 옵션 같은 거였는데, 스탠다드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쉐이더 코드를 돌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옵션 같은 존재였는데, 이게 오픈GL 3.3의 코어 프로파일이 도입이 되면서 필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픈GL을 가지고 뭔가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은 작은 쉐이더 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 올려서 그림을 그리는 형태가 돼야 됩니다. 스탠다드 그래픽 파이프라인은 이제 표준 같은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쉐이더를 만들어 가지고 돌리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그리고 싶은 정점의 위치를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삼각형을 하나 그려본다. 이게 이제 우리 이번 주의 수업의 최종적인 목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각 버텍스에 대한 정점의 위치를 계산하는 이 부분을 버텍스 쉐이더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지오메트릭 쉐이더는 나중에 이제 다루게 될 거고, 그리고 각각의 픽셀별로 실행되는 놈을 이 프래그먼트 쉐이더라고 부릅니다. 픽셀 쉐이더라고도 하는데, 그보다 더 많이 부르는 그 명칭은 프래그먼트 쉐이더예요. 그래서 버텍스 쉐이더와 프래그먼트 쉐이더 두 개를 집어 넣어 가지고 우리의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뭐 삼각형을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오픈GL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려면은 반드시 버텍스 쉐이더, 프리그먼트 쉐이더 두 개가 일단 필요합니다. 나머지 쉐이더 코드들도 뭐 여러 가지를 집어 넣을 수 있는데, 걔네들은 일단 논외로 하고 이 두 개의 쉐이더를 만들어 가지고 코드를 작성을 하죠. 일단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대충 먼저 말로만 설명하면은, 우리가 일단 버텍스 쉐이더, 프로그래먼트 쉐이더 코드를 작성을 할 거예요. C 코드랑 비스무리한 형태로 작성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프로그램 안에서 그 코드를 읽어서
오픈GL 함수 중에 제공되는 함수 중에서 그 코드를 컴파일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컴파일을 하고 그 다음에 버텍스 쉐이더와 프래그먼트 쉐이더 두 개를 링크를 하는 함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 우리 프로그램 안에서 컴파일과 링크를 또 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코드를 얻으면은 그러면은 걔가 프로그램된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래서 그 파이프라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릴 건데 이거를 미리 빌드한 뒤에 로딩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이번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을 거고 그냥 즉석에서 바로바로 소스를 읽어가지고 그리고 그 읽은 GLSL 소스를 이용해서 쉐이더를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제를 이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 준비했었던 거랑 똑같이 이제 할 건데 제가 지금 수업 자료에서는 전부 다 뭐 그 예제를 다 소스 코드를 따로따로 나눠 놨었어요. 퍼스트 오픈GL 이그젬플, 뭐 포인트 이그젬플, 트라이앵글 이그젬플, 뭐 텍스처 이그젬플 뭐 이런 식으로 쭉 그 나눠 놨는데 어차피 소스 코드는 이전에 있던 소스 코드를 계속 이어서 지금 그 작성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나의 예제 오픈GL 이그젬플이라는 그냥 그런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그걸에다가 계속 덧붙이는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반복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세팅하고 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픈GL 이그젬플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코드를 계속 불려나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앞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번에 예제를 준비했었던 거랑 거의 비스무리하게 그냥 오픈GL 이그젬플이라는 폴더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전에 만들었었던 first OpenGL 이그젬플 디렉토리의 소스와 git ignore와 cmake 리스트와 dependency cmake를 복사해 가지고 붙여 넣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디렉토리를 이제 코드로 여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코드를 이제 여는 거를 어딨냐? 네, 네, 열었습니다. 그리고 네, git init을 하고요. 그 다음에 first 커밋도 해두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 바꿔야죠. 프로젝트 이름을 first 오픈GL 이그젬플이 아니라 그냥 오픈GL 이그젬플로 바꾸고 그리고 네 윈도우 이름도 그냥 오픈GL 이그젬플로 바꾸고 컴파일을 해가지고 실행이 잘 되는지 한번 보죠. 네, 윈도우가 잘 뜨는 거 확인했고 윈도우의 이름이 오픈GL 이그젬플인 것도 확인했고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네, 일단 쉐이더 코드를 로딩하는 코드를 만들 거예요. 이미 쉐이더 파일을 읽고 그리고 그 쉐이더 오브젝트를 만들고 쉐이더를 읽어들인 코드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걔를 컴파일을 해서 그 컴파일 결과가 실패하면은 에러를 리포팅하는 그런 놈을 만들어 볼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클래스의 개념이 등장하니까 코드를 읽는 거를 조금 유의를 하고요. 그 전에 일단 텍스트 파일을 로딩하는 함수를 따로 뽑아 볼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용할 소스의 common.h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일단 기능은 지금 당장은 로드 텍스트 파일이라는 함수 하나뿐인데 요거 하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 이걸 복사를 해서 코드에서 새 파일을 소스 안에다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common.h를 붙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붙여 넣고
저장을 해두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것들을 조금 설명을 할게요. 일단 이 if and def 그리고 define 그리고 and if 요거 세 개는 하나로 묶어 가지고 기억을 하세요. 얘네들이 뭐를 하는 거냐면은 common.h라는 놈을 인클로딩을 할 때 main.cpp에서 우리가 위에다가 common include common.h 이런 식으로 인클로딩을 할 거잖아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인클로딩을 할 건데 여기에서 얘네들이 해주는 일은 뭐냐 하면은 if undefined 그러니까 이 언더바 common 언더바 h 언더바 요런 게 define이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이 define 문을 이용해서 define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요런 게 define이 되지 않았다면 그러면은 요 안에 있는 것들을 갖다 붙인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있으면 그러면은 이 if and diff부터 and if까지 이거를 갖다 붙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include라는 매크로가 별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다가 이 코드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냥 예. 요거랑 똑같아요. 요거랑 똑같은데 요거를 갖다 붙이는 건데 요거 갖다 붙이면은 이제 이 로드 텍스트 파일이라는 함수가 어떤 리턴 타입을 갖고 있고 인자는 어떤 걸 갖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이 밑에서 이제 로드 텍스트 파일이라는 함수를 갖다 쓸 수 있는 거죠. hello.glsl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리턴을 받는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함수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는 알았으니까. 하지만 이 함수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는 여기 없죠. 그 구현되어 있는 것들은 cpp 파일 안에 들어있고 걔네들이 구현체를 직접 갖다 붙이는 거는 링크 단계에서 하는 겁니다. 컴파일이랑 링크 단계가 C 프로그래밍 그 컴파일러와 링커는 따로 있죠. 그래서 그 두 개가 이제 따로 돌아가게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 헤더가 없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는 앞에 요 common.h define if and define common h 이게 이제 있고 없고의 차이는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실수로 이렇게 include common h 이거를 두 번 썼어요. 이렇게 세 번, 두 번, 세 번 썼어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 있는 본문의 내용이 세 번 붙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랑 여기에 이렇게 세 번 붙는 거랑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두 번 썼으면 그러면 두 번 붙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 붙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함수가 두 번 정의가 됩니다. 두 번 선언이 되죠. 아이고. 이렇게 두 번 선언이 되죠. 그래서 똑같은 이름의 함수가 이미 있어요. 이런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예. 그런 형태가 돼요. 이거를 두 번 이렇게 인클루드를 하면 만약에 얘네들이 없으면 근데 만약에 이 if undefined 그리고 define and if 이걸로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 include 했을 때는 이게 붙어요. 그러면서 이 common h가 define이 되죠. 그리고 이 두 번째 include를 할 때는 common h가 이미 define 돼 있는데 그러면서 이거를 싹 건너뜁니다. 그래서 몇 번을 include를 하던 딱 요 코드가 한 번만 달라붙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두 번 쓰는 것도 결국 요게 한 번 붙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눠 가지고 작업하는 거를 해볼 거예요. 이 코스에서는 오픈GL 코드를 사용한다.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스 전반적인 이해를 한다. 이런 것도 학습 목표, 메인 학습 목표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C와 C++를 이용해 가지고 프로그래밍 할 때 코드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를 꼭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헤더를 앞에 시작할 때 undefined, define, and if 예. 그리고 윈도우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이거 대신에 이제 프래그마 원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이런 형태의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코드를 많이 관리한다 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헤더 파일은 무조건 if undefined,
define, and if.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파일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그 define 매크로의 이름을 이렇게 정해 놨잖아요. 얘네들이 다른 이름이랑 중복되면 안 돼요. 네, 중복되면 나중에 탈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만 잘 주의를 기울이시고 이 if and define, define and if를 항상 헤더에다가 붙여가지고 중복 그 include가 돼도 문제가 없게끔 이게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 함수가 여러 번 선언이 됐습니다 하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든다 하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기에 이제 특이한 타입을 하나 써놨는데 옵셔널이라는 타입인데 이거는 C++ 17부터 사용 가능한 표준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어떤 값이 있을 때 없을 때를 포인터 없이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를 이제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코드에서 보통 이제 그 이런 처리를 왜 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죠. 로드 텍스트 파일이라는 거는 텍스트 파일을 읽는 거예요. 그죠? 파일 네임이라는 걸로 파일을 그 파일의 이름을 읽어요. 그러면은 이 함수가 뭔가 그 파일을 찾겠죠? 예, 파일을 찾아가지고 읽을 수 있으면은 좋은데 못 읽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못 읽는 경우에는 그러면은 스트링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빈 스트링을 리턴한다. 이것도 방법인데 그거는 이제 파일을 읽었는데 막상 까보니까는 비어있는 파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커버가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C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냐면은 이거를 이제 포인터로 리턴을 해서 포인터로 리턴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텍스트의 내용을 읽으면은 여기에 뭔가 적당한 메모리가 할당되어 있는 스트링이 들어오는 거고 아니면은 널 포인터를 리턴하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스트링이 포인터로 선언이 됐다는 건 뭐예요? 저번에 이제 제가 보충 강의 자료에서 설명을 살짝 드렸는데 포인터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다는 건 뭐냐면 주소값이고 그 주소값은 동적 할당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동적 할당이 되어 있는 거를 메모리가 새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프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 우리가 만약에 이제 스트링을 막 쓰다가 까먹으면은 그러면은 그 까먹은 것만큼의 메모리가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를 하려면은 포인터를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네. 동적 할당 형태를 안전하게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안전하게. 그래서 옵셔널을 여기다가 붙이면은 옵셔널 타입으로 한번 이렇게 감싸는 거죠. 템플릿 라이브러리라서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값이 들어 있을 경우에는 스트링을 꺼내서 쓸 수 있고 값이 들어 있지 않으면은 못 꺼내고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타입을 한번 써보기로 하죠. 지금 이번 수업 같은 경우에 아마 여기 한 번만 넣을 거예요. 그 뒤로는 거의 이제 스마트 포인터만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한번 이용을 해봅시다. 네. 이 텍스트 파일 로딩하는 이 코드를 오려가지고 소스의 common.cpp에다가 작성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common.cpp 파일을 만들고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겠습니다. 네. 네, common.h는 우리가 방금 전에 선언했었던 common.h 이 파일이고요. 이 안에 이제 로드 텍스트 파일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선언만 되어 있고 이 함수의 본문이 이제 여기 구현이 돼서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여기에 지금 ifstream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안에 들어있는 클래스를 이용하는데 이게 이제 C++의 스타일의 C++ 스타일의 파일 로딩 방식이에요. 그래서 파일 네임을 이렇게 생성자의 인풋으로 이렇게 넣어주면은 그 파일 패스를 보고 파일을 읽고 파일을 읽는데 성공했으면은 이지 오픈이 true가 나오고 아니면은 false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이지 오픈이 만약에 false면 그러면은 이 파일을 읽지 못했습니다. 오픈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에러를 떨구고 그리고 리턴할 때 아무것도 리턴을 하지 않는 걸로 옵셔널 타입의
아무것도 없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중괄호 두 개를 이렇게 써주면은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값이 리턴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실행을 멈춰버리고, 만약에 파일을 여는데 성공했다 그러면은 스트링 스트림에다가 방금 그 파일을 다 때려 넣은 다음에 그 스트링 스트림 안에 들어있는 str 펑션을 이용해 가지고 전부 다 그 스트링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그 스트링을 리턴하면은 그게 이제 자동으로 옵셔널이라는 타입으로 감싸져 가지고 리턴이 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파일 로딩하는 함수를 작성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를 설계를 할 건데, 이 쉐이더 클래스를 설계를 할 건데, 쉐이더 클래스는 어떤 모양이 되면 좋겠냐, 이거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죠. 일단 우리가 쉐이더 코드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읽을 수 있는 그 유틸리티 함수는 방금 전에 로드 텍스트 파일이라는 코드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쉐이더 코드를 로딩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오픈GL에서 제공하는 쉐이더 컴파일 함수랑, 그리고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쉐이더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컴파일도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컴파일이 성공이 되면은 좋은 건데, 컴파일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이게 알아서 사라지도록 만들고 싶어요. 예. 만약에 생성이 실패하면은 메모리를 할당을 해제해 버릴 거예요. 예. 그런 형태로 동작할 수 있게끔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C++11부터 지원하는 스마트 포인터를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스마트 포인터를 먼저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